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채팅창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인사 좀 남겨주시고요. 우리 뭐 소리랑 이런 거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남겨주세요. 자, 우리 오늘 할 그 내용은 분사예요. 제가 제목으로 형용사야, 동명사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분사에는 뭐 ing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p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ing가 동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로 쓰일 때가 있고 이래서 이거 자체를 구분을 잘 못하셔서 혹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뭘 묻는 문제인지 모르셔서 틀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맨 첫 시간에 이 오답률 높은 문제에 대한 라이브를 시작하는 맨 첫 시간에 제가 그 ing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명사에는 이제 순수 명사도 있고 완전 명사 ing도 있었죠. 뭐 대표적인 게 building이나 meeting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면서 제가 이 ing로 쓰이는 게 완전 명사도 있지만 동명사도 있다. 그래서 생긴 건 똑같지만 둘의 차이가 목적어가 있냐 없냐다 이런 얘기 했었죠. 뭐 그 외에 부수적인 동사적 성격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서 근데 이 ing가 형용사로도 쓰여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수업을 마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ing가 명사로 쓰이는 요 동명사의 경우와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는 ing 형용사의 분사의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pp나 투부정사 이런 것까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잠깐 비교를 좀 해보시면 이 ing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목적어는 갖고 있어야 돼요. 분사로 쓰였을 때도 목적어는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동사 성격을 가질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동사 앞엔 관사가 못 붙잖아요. 그래서 관사도 올 수 없고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현재 분사, 즉 형용사로 쓰이는 ing는 관사 무관하다라고 적어드렸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building 이렇게 있다고 할 때 building 하면 헷갈리겠다. teacher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자리를 뭐 ing의 형용사가 수식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수식하긴 하지만 이 관사는 얘한테 붙은 거죠. teacher한테. 그쵸? 이 ing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관사를 붙일 거니 말 거니 하는 거는 teacher가 뭐 단순히 복순이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때 ing는 관사와 무관하다. 이런 거 봐주실 거고 나머지 거는 동사 성격이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관사가 올 수 없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런 거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복합명사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현재 분사는 복합명사와 무관해요.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이 형용사가 teacher라는 명사를 수식하기는 해도 이 둘을 복합명사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마케팅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면 그때 그 마케팅은 완전 명사 ing니까 프로젝트랑 같이 붙어서 복합명사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마케팅이 형용사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완전 명사 ing는 복합명사를 만들 수 있고 동명사 ing는 복합명사가 불가능한데 복합명사라는 것은 명사와 명사가 붙는 거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의 분사일 때는 이 경우는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요게 커다란 아웃라인이 조금 정리가 됐을까요?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차근차근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요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준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물론 첫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 준동사라는 아이들은 가장 대표적인 성격은 동사가 아니라는 거. 동사에 준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동사에 준한다는 건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아닌 이유로는 다른 품사들로 쓰일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성격은 동사 성격이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뒤에 뭘 갖는다는 거, 목적어를 갖는다는 거 이게 이제 동사의 성격이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뭐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품사인데? 라고 물어보면 어떤 품사가 될 수 있어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고 ing는 명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고 pp는 뭐가 될 수 있다?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ng는 동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분사로 쓰일 때가 있다. 요런 거. 자, 그럼 제가 이 표를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래서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준동사가 뭐냐? 예를 들면 이게 주어 자리야 라고 판명이 나고 그럼 주어 자리에 필요한 품사는 명사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밑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준동사들이 있을 때 우리는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준동사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준동사는 뭐가 있죠?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그렇죠. to be도 있고요. 또요. ing도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형용사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준동사는 뭐가 있죠?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to be도 있고요. ing도 있고요. 그 다음에 pp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부사로 쓰일 수 있는 형용사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어요? 투부정사가 있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용법이 되는 거고 ing는 명사, 형용사 용법이 되는 거고 pp는 형용사 용법이 되겠다라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머릿속에 갖고 우리는 오늘 분사를 배우니까 아마 이제 형용사로 쓰였을 때 요 세 가지들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형용사, 이 자리가 형용사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 선택지에 to be도 있고 ing도 있고 pp도 있어요. 그럼 이 셋 중에 뭘 쓸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떤 거를 쓸 건지에 대한 대표적인 문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일단 투부정사는 뒤에 목적어를 갖죠. 그쵸? 동사적 성격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ing도 목적어를 가져요. 그쵸? 근데 pp는 이름이 지금 보세요. ing는 능동분사예요. 그러니까 능동의 성격을 가져요. 능동이라는 건 뭐예요? 목적어를 원래 수만큼 목적어를 갖는 아이가 능동인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갖고요. 수동분사라는 건 수동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면 대표적인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때 목적어 앞으로 보내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취해 주시고 by 플러스 s를 붙이는 게 수동태죠. 그러니까 수동의 성격은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분사는 뒤에 목적어를 갖지 않아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형용사야 했을 때 이 셋 중에 뭘 쓸 거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두 개는 목적어를 갖고 얘는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분사 문제는 이렇게 둘을 많이 물어보죠. 그럼 이렇게 둘을 물어봤을 때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고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가 잘 이해 갔다면 제가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할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3형식 동사 기준이에요. 3형식 동사 기준. 그런데 이게 4형식 동사가 돼주면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목적어가 하나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4형식 동사의 수동태가 됐을 때는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수보다 하나 줄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 4형식 동사가 능동일 때는 목적어가 몇 개 있을 건데 2개 있을 건데. 그래서 giving으로 수식을 할 때는 목적어가 2개 있지만 given으로 수식을 할 때는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동분사는 목적어가 하나씩 준다라고 봐줘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게 이해가 갔다면 여기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1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때문에 1형식 동사는 수동분사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수동태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수동분사로 쓰지 않고 늘 자동사의 ing, 그러니까 ing 형태, 능동분사 형태로만 쓴다라는 거.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표적으로는 3형식 동사가 출제가 되니까 3형식 동사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이거의 나머지 형식의 동사들의 이제 분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걔는 고득점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고득점 문제까지 꼭 맞춰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 사이다 RC 700돌파 수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분사 챕터를 수강을 좀 해주세요.
거기에서 제가 나머지 형식들의 분사 형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제 자동사나 일형식 동사나 혹은 사형식 동사의 분사 형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 고득점 문제를 맞춰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잘 나오는 유형들 중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3형식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수동분사는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요거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분사 문제를 어떻게 푸셨냐면요. 보통은 이렇게 배우세요.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자.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뭘 쓸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preferred라고 얘기하면 선호된 시간이고요. preferring이라고 얘기하면 선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해석을 했을 때 A랑 B 중에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답 남겨볼까요? 선호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요? 선호된 시간이 자연스러워요? A랑 B 중에 해석상으로 뭐가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우리 고객님 선호하는 시간에 체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시간대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으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이 선호하는 시간이라고 B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요? 근데 한국어랑 영어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영어의 문장 구조를 한국어의 문법 구조로 바꿔서 한국어의 문법을 가지고 영어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아요. 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지금 얘의 정답은 사실 B가 아니라 A거든요. 선호된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해석상으로 이상한데요. 왜 A가 답인가요? 그러니까 해석으로 풀지 않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능동분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수동분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얘가 혼자 얘를 이렇게 수식할 거잖아요. 맞아요? 빈칸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따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썼어야 돼요? 수동분사를 썼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time을 목적어로 보면 안 돼요? ing를 쓰고 이 ing 목적어를 time이라고 볼게요 하시는데 아니죠. 그쵸? time은 ing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 앞에 예를 들면 동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 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고요. 빈칸 혼자 time을 수식할 거예요. 이해가세요? 목적어 없이 혼자 꾸밀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갖지 않는 수동분사가 왔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ing로 수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뒤쪽에 목적어를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좋아요. 그래서 pp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ing는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써준다. 요렇게. 여기까지 해갔나요? 그럼 제가 여기서 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명사를 수식을 할 때요. 명사를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뒤에서 꾸밀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앞에서 꾸밀 때는 늘 얘 혼자 꾸며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서 꾸미는 자리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pp밖에 못 들어가요. 이해가세요? 뒤에서 꾸밀 때는요. 뭐가 막 뒤에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ing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p 뒤쪽으로 전치사구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꾸밀 때는 단어 혼자 있어야 되고요. 단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뒤에서 꾸밀 때는 단어 여러 개가 있으면 뒤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가 수식을 할 때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앞에서 꾸미진 않잖아요. 투부정사는 늘 어디서 꾸며요? 뒤에서 꾸미죠. 이렇게 꾸미는 이유가 뭐예요? 투부정사는 시작부터 단어가 여러 개인 거죠. 여기에 목적어까지 가질 거니까 단어가 3개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할 때 앞에서 꾸민다 라고 얘기하면 얘 혼자 꾸며야 되니까 뭐밖에 안 된다? 그렇죠. 수동분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제가 하나 풀어드려요. 자, has라는 동사가 만든 목적어 자리가 어부터 metting까지예요. 거기에서 관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예요. 즉, 요 단어 혼자 미팅을 수식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아이가 얘 있고요, 얘 있고요, 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얘네들은 뭘 가졌어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따로 있었어야 돼요. 그쵸? 그럼 단어가 여러 개고 여기서 꾸몄어야 되는 거죠. 목적어 없이 혼자 수식할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PP밖에 없죠. 정답은 뭐가 됐어야 돼요? C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2번 문제도. 자, 2번은 문장의 동사가 gave예요. 여기서 gave는 삼형식으로 쓰였네요. give a presentation이라고 얘기하면 발표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gave의 목적어 자리가 a presentation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벽해요. 즉, 빈칸부터 America까지는 앞에 있는 presentation을 수식하는 자리예요. 구조 분석이 돼야 돼요. 그쵸? 수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뒤쪽으로 뭘 갖고 있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형용사일 수 있는 애가 A랑 D가 있으나 D는 목적어를 못 갖잖아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 돼줄 거다? A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이거 이렇게 앞에서 꾸민다고 얘기하고 D번을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럴 수 없죠. 왜 그럴 수 없어요? 관사보다 앞에 형용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관사와 명사 사이에 뭘 쓸 거니 물어보면 당연히 앞에서 꾸미는 자리지만 관사보다 뒤쪽에 혹은 앞쪽에 있을 때는 얘가 목적어로 쓰이거나 얘를 수식하거나 이럴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사보다 앞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얘를 꾸미는 게 아니라 얘를 목적어로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애를 수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즉 빈칸은 뒤에 있는 플랜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얘를 목적어로 가지고 이만큼이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꾸몄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고 계세요? 좋아요. 자, 이해가 가셨다고 하면은 3번, 4번 답 한번 남겨볼게요. 3번, 4번은 조금 다른 얘기네. 3번, 4번, 3번까지 제가 풀어드리고 4번 답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 한번 볼게요. 자, 근데 3번은요. 3번은 아가 지금 뭐예요? 그렇죠. 이게 비동사랑 빈칸까지가 동사예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BPP로 이 자리에 A를 되게 많이 쓰세요. BPP. 수동태 목적어 없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목적어 없으니까 A번이요.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요. 얘는 우리 사실 수동태는요. 비동사가 만든 보어 자리에 PP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비동사가 만든 보어 자리에 PP 형용사가 올 수도 있지만 비동사가 만든 보어 자리에 ing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ing 형용사는 뭘 갖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를 갖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는 능동이라 목적어가 있고 비동사 플러스 pp는 pp 형용사가 목적어를 안 갖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와 진행시제의 세부적인 그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비동사가 만든 보어 자리에 그냥 형용사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BPP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비동사가 만든 보어 자리에 어떤 형용사를 쓸 거니? 그러면 비동사가 만든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형용사가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고요. 이해가요? 그랬을 때 뒤에 목적어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를 갖는 ing인 거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었다. 그러면 pp나 순수 형용사를 고민하는 게 맞고요. 여기까지 가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여기까지가 동사야 하지 마시고 비동사가 만든 보어 자리에 어떤 형용사가 올 건지를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됐죠? 그러면 지금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므로 안 되고 A랑 B 중에 뭘 쓸 거니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랬을 때
자, 우리 잠깐 볼게요. 이 자리가 형용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순수 형용사와 분사 형용사가 있으면 둘 중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를 제가 토리니 수업에서 설명해요. 형용사 자리에 순수 형용사랑 분사 형용사가 서로 싸우면 순수 형용사가 이겨요 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동사가 갖는 1번 뜻은 누구한테 있어요? 순수 형용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form이라는 단어의 형용사 형태는 informative예요. 그렇죠? informative는 무슨 뜻이냐면 정보의, 유익한 이런 뜻이에요. inform이 갖고 있는 1번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informed가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형용사가 될 수 있고 얘도 목적어가 없잖아요. 얘는 왜 안 돼요 하시는데 얘는요. inform의 1번 뜻이 아니에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뭐 알려진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동사가 갖고 있는 1번 뜻을 갖고 있는 건 순수 형용사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동사의 변형이 나왔다는 건 고양이가 또 나왔어요. 자, 이 동사의 변형이 나왔다는 건 그렇죠? 이 동사가 갖고 있는 1번 뜻을 쓰자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골라줘야 된다? 그렇죠. 순수 형용사를 골라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순수 형용사라고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attend는요. 참석하다의 뜻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도 있어요. attend의 명사 형태 중에 attention 알고 계시죠? attention, pay attention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attention에 해당하는 그 형용사 형태가 attentive예요. 오케이? 주의를 기울이는. 그래서 staff들이 모든 그 needs에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제 얘기가 이해가 갔다면 4번 문제 답 한번 골라볼까요? 4번 문제. 여러분 답이 올라올 때까지 제가 조금 기다릴게요. 네, 정답이 올라왔어요. 자, 볼게요. 얘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부빈 PP가 너무 유명해서 나는 해부빈 PP를 쓸 거예요. 하고 A를 고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얘는 사실요. 해부빈은 비동사의 완료 시제예요. 그쵸? 비동사의 과거 시제 was고요. 그쵸? 비동사의 완료 시제는 have 다음에 pp를 쓸 거니까 그렇죠. been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study의 완료 시제 어떻게 써요? have studied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얘가 이형식 동사고요. 이형식 동사가 만든 보어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have been pp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보어 자리에 무슨 형용사를 쓸 거냐? A도 형용사고 D도 형용사고 그런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A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왜냐? disappoint는 무슨 동사예요? 감정 유발 동사예요. 감정 유발 동사는 목적어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감정 유발 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고요. 이걸 감정을 수식하는, 그러니까 감정을 얘기하는 주체냐 아니면 객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정확히는 그런데 그런 거 복잡하니까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수식하면 id고요. 사물을 수식하면 ing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영화, 재밌는 영화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interesting movie라고 얘기하죠. 그거 기억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movie를 수식할 때는 ing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ticket sale를 수식해주는 자리예요. 보어 자리였고 주어랑 보어랑 관련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disappointing이 들어갈 거다. 네, 요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5번, 6번 답 한번 골라볼까요? 5번, 6번 답 올라오면 제가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빈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어떤 자리였는지 밝혀주시면 돼요. 해보세요. 네, 이게 두 개니까 그렇죠. 네, 두 개씩 올려주세요. 자, 보세요. 일단은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셨어야 돼요. 빈칸 자리를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해요라고 볼 수 없어요. 그쵸? 왜요? it는 뭐예요? 관사예요. 우리 소유격은 뭐예요? 관사예요. My teacher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A teacher라고 얘기하고요. 관사가 오는 자리에 소유격이 와요. 때문에 it부터 employees까지가 하나의 명사구예요. 만약에 employees를 수식하고 싶었으면 요런 자리에 들어갔어야 돼요. 관사보다 뒤쪽에 있었어야 된다고요. 즉 빈칸은 뭐냐? of가 만든 명사의 자리고요. 그 명사가 목적어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밑에 가서 명사인 I를 골라야 돼요. 명사인 I 뭐 있어요? B랑 D 있죠. 그쵸? 그런데 전치사 뒤엔 투부정사를 못 쓰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B인 거죠. 얘는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는 need라는 동사가 만들어준 목적어 자리에 to submit이 왔고요. 여기선 명사를 쓰였구나, needs가. 그럼 needs를 수식하는 to submit이겠죠. 여하튼 to submit이 만들어준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어요? 빈칸이 왔어요? permission이 왔어요? 요걸 생각해야지. 만약에 submit이 만든 목적어 자리가 빈칸이다. 그러면 빈칸이 목적어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자리는 동명사가 왔어야 돼요. 그쵸? ing가 왔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submit이 만든 목적어 자리가 permission이다. 그러면 얘는 permission을 수식하는 자리니까 뭐가 왔어야 돼요? 형용사가 왔어야 되고요. 그것부터 생각했어야 돼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더 이상 문법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관사가 하나만 있었다. 그럼 여기는 동명사인 거고 여기에 관사가 있었다. 그러면 빈칸은 형용사인 건데 지금은 관사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다 할 거 없고요. 그냥 이만큼만. 그러면 writing, 쓰는 것을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뭐가 맞아요? 허가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submit의 목적어는 permission이구나. 그러면 빈칸은 permission을 수식하는 자리구나. 앞에서 혼자 수식하니까 pp구나 라고 들어갔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물론 written permission이 너무 유명한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고르셨을 건데 이 단어가 바뀌어서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답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가요? 좋아요. 자, 그러면 7번, 8번 문제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7번, 8번. 7번, 8번 역시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무슨 자리인지 그것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7번은요. 이게 지금 구조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that 뒤쪽으로 will by가 들어갔어요. 목적절인 거죠. 명사절. 그러니까 that 앞에서 동사가 하나 더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that 앞에 동사는 뭐가 될 거냐면 그렇죠. state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주어인데요. state의 주어가 빈칸일까요? report일까요? state의 주어는 빈칸인 것 같아요? report인 것 같아요? 이걸 먼저 생각했어야죠. 만약에 state의 주어가 빈칸이었다고 하면은 report가 명사로 있을 테니 목적어가 될 거니까 ing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쵸? ing가 만든 목적어 자리에 report가 왔고 이만큼이 동명사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state의 주어가 reports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state의 주어는 빈칸이냐 report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답이 나왔어요. 얘가 state의 주어가 빈칸이라서 ing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동명사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state 뒤쪽으로 s가 붙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s가 없다는 것은 이 state의 주어는 report였단 소리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report를 수식하는 무슨 자리? 형용사의 자리죠. 혼자서 목적어 없이 앞에서 수식할 거니까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됐어야 돼요? A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8번은요. 반면에 얘는 want가 만든 목적어가 어부터 report까지라는 게 너무 자명하죠. 왜? 관사, 명사 사이니까. 그래서 얘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앞에서 수식할 거니까 당연히 A번인 거죠. 그래서 둘 다 A번이 왔어야 돼요. 아, C번을 선택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 8번에. C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자, 디테일은요. 여러분 동사이거나 명사예요. 디테일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디테일은 자세히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한테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이니까 디테일은 동사예요. 그래요? 그래서 동사 내지는 명사인 거고요. 형용사로 수식을 할 거니까 ed가 오는 거예요. detailled가 왔어야 돼요. 오케이. 전부 C를 고르셨네요. 한 분 빼고.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9번, 10번. 네. 자, 9번도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그냥 이렇게 동사라고 퉁치지 말자 그랬어요. 동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만든 보어 자리야 했어야 되고요. 이거 전치사니까 보어 자리 뒤로 목적어가 없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즉 A 아니면 B가 올 건데 순수 형용사랑 분사 형용사가 싸우면 순수 형용사가 이긴다. 그래서 A가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요. 자, 잘하셨고요. 10번 문제는 place의 C가 동사죠. C가 만든 목적어가 더부터 file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file을 앞에서 수식할 거예요. 형용사인 아이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꾸밀 때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될 거다? PP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답을 고르시면 단어 뜻을 몰라도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렇죠? 자, 11번, 12번 잘하고 계세요. 11번, 12번 한번 골라볼까요? 또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의 자리라면 누굴 수식하는지도 중요하고 그렇죠? 자, 11번 문제는 has become이 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가 만든 보어 자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priced라고 뭐가 왔어요? 형용사가 왔어요. 그럼 그 형용사를 수식하는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부사가 들어갔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는 거예요. priced가 형용사로 들어갔네요. become은 이 형식 동사였고요. 자, 12번은요. 얘는 지금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부터 봐야 되는데 into라는 전치사가 만든 목적어가 트렌드까지예요. 그쵸? 왜냐면 s가 끝이에요. 관사가 명사구의 시작이고요. s가 명사구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빈칸부터 industry까지는 앞에 있는 트렌드를 어떻게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자리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 빈칸은 마케팅을 수식하는 마케팅 인더스트리를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인더스트리를 목적어로 가지면서 트렌드를 수식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뭐가 왔어야 돼요? 그렇죠. ing가 오는 거예요. 네, 잘 골라주셨어요. 정답 다 잘 나왔고요. 자, 그러면 13, 14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죠. 해보세요. 이건 답이 조금 천천히 올라오네요. 자, 13번은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판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14번도 생각할 게 조금 많죠. 14번도 네, 답이 올라왔어요. 자, 13번은요. 이 전치사가 만든 자리가 빈칸이냐. 그쵸? 그래서 빈칸 자리 뒤로 인플로이가 있으니까 ing 동명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인이 만든 뒤쪽 자리에 인플로이가 왔고, 그쵸? 인플로이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자리냐. 이것부터 판명을 했어야 돼요. 관사가 붙어 있었으면 뭐 여기에 관사가 있었다. 그러면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여긴 형용사인 거고, 아니면 인플로이 앞에 관사가 있었다. 그럼 여긴 당연히 동명사인 건데, 좀 관사가 없으니까 그것부터 정해야 되는 거죠.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땐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리더여 왔대요. 수년간 어디에 라고 분야가 나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의 목적어가 인플로이였다면 이때 해석을 하실 때요. 이 수식어까지 같이 넣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의 리더였는지 아니면 교육하는 것의 리더였는지, 인의 목적어가 ing가 올 것인지 인의 목적어가 인플로이가 올 것인지 이렇게 수식어구 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해석이 정확하게 돼요. 직원의 리더가 아니죠. 교육하는 것의 리더여 왔다 라고 와야겠죠. 그래서 인이 만든 뒤쪽 자리는 빈칸이고요. 빈칸이 목적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명사인 B가 들어가요. 명사용법으로 쓰였어야 되고요.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못 쓰이니까 명사인 거 3개 중에서 목적어를 못 갖는 C 안 되는 거고, 목적어가 있는 B랑 C, D 중에 투부정사 전치사 뒤에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B가 답이다. 이렇게 왔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의 목적어가 인플로이였는지 인의 목적어가 빈칸이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다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에 그렇죠? 그 분야의 리더여 왔다라고 들어가야 되죠. 14번은요. 14번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as의 품사가 되게 중요해요. 봐봐요. as가 만약에 전치사였다고 해요. as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as가 전치사면은 as가 만든 자리가 phone까지로 끝났으니까 빈칸 이하는 phone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뭐 이건 이제 보어가 out of date가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ing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되는 거고, 만약에 as가 접속사로 쓰였다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동사 보어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as는 전치사일 때 뭐뭐로서 라고 자격이나 직책을 얘기해요. 매니저로서, 선생님으로서, as a manager, as a doctor, as a teac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접속사일 때는 when의 뜻과 뭐뭐 할 때 because의 뜻이 있어요. 뭐뭐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바일 폰이 너무 빠르게 out of date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장 나기 때문에, 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로 쓰인 거예요?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빈칸 자리는 동사를 썼어야 되니까 이런 동사의 변형태들은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요. 주어가 복수였기 때문에 s가 붙으면 안 되고요. 우리 동사 고를 때 수, 상태, 시제 하자 그랬죠? 때문에 답은 뭐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A가 됐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좋아요. 14번은 잘 맞춰주셨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5번, 16번 한번 해볼까요? 요게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도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15번 문제는요. 아는 게 많을수록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요? 이게 사실 이거를 토린이한테 갖다 드리면 다 맞추세요. have pp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답 고르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게 많을수록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인 건지 아니면 have가 만든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왔고 빈칸이 만든 목적어 자리에 오퍼지션이 온 건지 아니면 have가 만든 자리에 오퍼지션이 왔고 빈칸은 오퍼지션을 수식할 건지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그쵸? 다 가능해요. 맞아요. have pp까지가 동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목적어일 수도 있고 have의 목적어가 빈칸이라 여기에 ing가 오는 거일 수도 있고 have의 목적어가 오퍼지션이라 여기에 pp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다 가능할 땐 더 이상 해석밖에 없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를 갖는다가 맞는지 반대를 표현한다가 맞는지. 그쵸? 반대를 표하다가 맞죠? 그러니까 opposition에 해당하는 동사는 have가 아니었고 have부터 빈칸 express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have ing라는 동사는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동사는 없어요. have 다음엔 pp가 들어갔어야 돼요. 정답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b예요. 이거를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하셨으면 안 돼요. 요만큼이 동사야 라고 정확하게 알고 고르셨어야 돼요. 그런가요? 좋아요. 자, 16번 문제는요. need가 만든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고요. to keep이 5형식 동사예요. 그쵸? 그러면 keep 5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그쵸? staff까지 목적어 그 다음에 빈칸 자리 목적 보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보어 자리 형용사나 명사를 쓸 건데 보어 자리에서 명사나 형용사 중에 누가 이긴다고? 형용사가 이긴다고. 형용사 고민할게요. A 형용사고요. C 형용사고요. D 형용사예요. 그런데 뒤로 목적어가 따로 없으니까 D 안 되고요. C도 안 되고요. 정답은 A인 거죠. 요렇게.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15번에 B, 16번에 A. 네. 자, 헷갈리는 문제들 우리 오늘 많이 봤어요. 이게 알면 알수록 헷갈려요. 그렇죠? 자, 이게 문법적으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해석을 하시는데 해석을 할 때 여러분 문장을 전체를 다 하시면 안 돼요. 걔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식어고 다 빼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어 두 개만 딱 해석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판명이 돼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풀었던 문제 영상으로 올라갈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사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룬 게 분사뿐만 아니라 동명사랑 동사 영역까지 같이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이렇게 무식이 용감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더 쉬워요.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지식이 쌓였다는 거고요. 오늘 풀었던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아요. 좋아요. 자, 우리 오늘 상품권 드릴 건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채팅해주신 세 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POTQ로 끝나는 아이디, 어렵네요 라고 남겨주신 학생분. 그 다음에 늘 참여해주시는 아이디 18로 끝나는 학생분. 그리고
9895 학생분 이렇게 세 분 채팅창에다가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